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캄캄한 국내 시장, 그 속에서 해답을 찾는 상한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민 요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지 요원입니다. 한 주가 다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또 달력을 넘기면서 보다 보니까 1분기가 끝이 나더라고요. 벌써요? 네,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주와는 분위기가 또 사뭇 달라졌죠. 네, 이번 주 장의 시작, 반도체가 사실 저번 주 장을 이끌었다면 오늘 장에서는 자동차주들이 또 우리 시장을 견인을 해줬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로 자동차주들, 특히 현대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부품주들까지도 온기가 같이 퍼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반도체 그리고 이번 주의 시작은 자동차가 이어받았고요. 또 자동차 말고 움직였던 섹터가 있을까요? 네, 해운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미국에서 중국 선박에 대해서 입항료에 대한 부분을 부과하겠다라고 들려오게 되면서 오늘 해운주들로도 강한 또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지난주와는 정말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의 전략과 종목들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네, 오늘 장부터 복귀해 주시죠.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넷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일단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을 괴롭히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국내에서 눈을 돌려서 미국으로 본다고 해도요. 다음 달부터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의 난관이 닥친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일단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증시의 움직임은 약간은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유가증권 시장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6거래일 만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요. 많이 빠진 것도 아닌 제한된 움직임만을 보였던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메말라 붙었다라는 건데요. 오늘 거래대금이 유가증권 시장 7조 원도 동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관망세가 짙었던 시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을 지난주에 이끌었던 반도체가 쉬어갔고 그리고 시장을 뚜렷하게 이끌 만한 주도주도 사실 없었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지수상으로는 0.42%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2632.07포인트의 유가증권 시장 오늘장 문을 닫았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서 또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약간 외인과 기관의 관망세가 뚜렷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6거래일째 매수를 지켜내기는 했습니다만 매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62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장중의 흐름을 보신다면 장 초반에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였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가 지나가면서부터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한 60억 정도 매수로 잡혔습니다. 기관은 어땠을까요? 기관은 지금 2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사실 장 초반에 기관도 1,000억 원이 넘어가는 매도세를 보였었는데 그나마 좀 매도 물량을 줄여가면서 오늘 288억 원 정도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외인과 기관 쪽에서 샀던 종목군들의 흐름이 겹쳤습니다. 오늘장 강했던 자동차를 중심으로 외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 기아 같은 종목들 함께 담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은 최근에 유중 이슈가 있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고요. 외인과 기관이 함께 팔았던 종목군들의 리스트도 약간은 겹쳤습니다. 오늘 IT 투톱을 중심으로 외인과 기관 쪽에서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2차전지 대장주죠.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도 외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를 취했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지수의 움직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은 따로 갑니다. 계속해서 디커플링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지만 장 끝의 움직임이 약간은 아쉬웠죠. 장 초반이 강했습니다. 전강 후 약의 장세를 보여주면서 장 초반에 725선까지 터치를 했지만 뒤로 갈수록 탄력이 쭉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에는 강보합권에서 오늘장 문을 닫았습니다. 0.1%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720선 턱걸이 마감하는 코스닥의 모습이었고요. 수급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는 또 손바뀜이 나타났습니다. 외인과 기관 지난주 금요일에는 매수였다면 오늘 장에서는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매도가 그렇게 많다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337억 정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273억 정도의 매도세를 보여주는데요. 외국인들은 오늘 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를 팔았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늘 새롭게 상장한 종목 더즌이라는 종목을 제일 많이 팔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장 개인만 홀로 매수에 나섰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반도체, 그리고 이번 주에는 자동차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상호 관세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 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면제될 수 있는 곳, 지금 여러 가지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의약품, 반도체가 있는데 이런 점 이제 관세가 보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게 되면서 자동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요. 이 공매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자동차가 아닐까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강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현대 모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28만 1,0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함께 받으면서 오늘장 4.8%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장 종가는 27만 9,500원에 종가 기분 좋게 마감했습니다.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증권사에서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주가 제시했습니다. 5만 1,000원까지 제시를 했는데 일단 오늘의 종가는 42,150원에 종가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 단연 주인공 현대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요. 딱 3거래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장바구니에 현대차가 담겨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장에서 두 번째로 많이 담았던 종목이 현대차고요. 기관 쪽에서 현대차 오늘장 제일 많이 샀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의 종가는 4%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0만 원 돌파에 성공했고요. 21만 3천 원에 기분 좋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시죠. 해운주도 오랜만에 들썩였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는데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시세가 살아나는 해운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쪽도 트럼프의 입김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의 선박에 대해서 거액의 입항료를 매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입항료를 많이 매기게 된다면 국내 업체들에게는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이런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운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시세 좋았는데 가장 강했던 종목 하나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물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해운사, STX 그린로지스 장 초반보다 뒤로 갈수록 탄력이 붙게 되면서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 1,930원에 마감하면서 만원선 뚫어내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시세 괜찮았습니다. 흥하해운도 10% 가까운 탄력을 보여주면서 1,785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시죠. 정부가 올해 3분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한시적인 비제 면제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업체, 여행업체에서는 두 손을 들고 굉장히 반기고 있는데요. 이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관련 종목군들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행이라든가 면세라든가 화장품, 이 중국 소비주로 탄력이 굉장히 좀 잘 붙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관련 종목군들 몇 가지만 체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투어 보겠습니다. 오늘 4.5% 넘어가는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세가 지금 부사장이 이제 넘겨받아서 사장이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경영권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4.5% 넘어가는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1,130원, 만원선 돌파하면서 기분 좋게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화장품 쪽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이라고 하죠. 미국 FDA에서 혁신 치료제로 지정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 동력이 됐습니다.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딱 22,200원에 문을 닫으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오늘 종가 형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다시 한번 복귀해봤고요. 은지영과 함께 시간의 특징주도 점검해보시죠. 네, 정규장 이후에 시간에서 움직였었던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움직였었던 종목들입니다.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태영건설 4.33%의 상승세입니다. 종가 3,010원에 확인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CK솔루션 4.33%입니다. 이구산업 함께 보시죠. 2.90%의 상승세로 4,965원입니다. 이 미국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리면서 이구산업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에서는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구리에 대해서 비축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또 표명하게 되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관세가 부과되고 중국에서 비축을 하게 된다면 현재 구리 가격의 33%가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점 함께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평화홀딩스, 아센디오까지 또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상승했던 종목, 상한가에 안착했던 신플랫폼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9.98%의 상한가 안착하면서 종가 15,43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12조 시장 글로벌 AWS와 파트너를 맺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게 되면서 오늘 신플랫폼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60여 개의 AIoT 고객사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큐라티스 9.88%의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신테카바이오 9.87%의 상승세입니다. 이 미국의 프레그마 바이오라고 하죠. PB라고 하는 이 기업과 함께 45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신테카바이오는 딥매처라고 하는 AI 플랫폼과 함께 이 신약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ICH 함께 보겠습니다. 8.49%의 상승세, 종가 3,835원입니다. 이 모바일 반도체용 단열 소재를 개발한다. 결국엔 이 온디바이스 AI에 필요한 것이 결국엔 단열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단열 소재로 같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ICH가 오늘 8.49%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4.72%의 상승세입니다. 종가 16,430원에 확인되고 있는데요. 중국 리브존의 자큐보 양산 기술 이전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자큐보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이를 중화권의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상업화를 위해서 오늘 마일스톤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게 되면서 온코닉 테라퓨틱스 4.72%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피 상단에 자리 잡고 있는 종목들 정치 테마주입니다. 아무래도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이 눈여겨볼 만한데요. 현재 이재명 관련주들 오리엔트바이오와 형제엘리트가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2.26%, 2.23% 각각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흥하해운, 하이스틸, GS글로벌까지 오늘 시간에 하락률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MIT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한울 BNC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앱클론 함께 보시죠. 5.61% 하락세입니다. 종가 7,070원 확인되고 있는데요.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다라는 공시와 함께 우려 속에 오늘 앱클론 하락률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게 됐습니다. 올릭스도 함께 보시죠. 네, 올릭스 4.26%의 하락세입니다. 종가 39,350원인데요. 80억 규모의 전환 청구권을 행사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렸습니다. 약 50만 주에 대해서 신규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전환가액이 주당 16,283원이라고 합니다. 이 신규 상장일은 4월 10일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한택 신규 상장주도 오늘 하락률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렸습니다. 3.31%의 하락세로 종가 32,10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간의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국내 시장,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트릭이 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상한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요원이고요. 오늘은 대범 투자자문의 홈런 멘토 이창용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아직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어떤 이번 고민이시죠? 주 어떻게 또 네. 시청자분들에게 또 다른 재료를 통해서 수익을 또 창출해야 되는지 그 고민을 좀 하면서 주말 좀 보내봤습니다.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을까요? 항상 고민이 많고요.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 제가 또 방송이기 때문에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실질적인 매매 방법을 또 준비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 주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트릭 종목부터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HLB 제약인데요. 이 종목이 오늘장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24% 넘게 강한 탄력 보여주면서 오늘의 종가 21,250원에 마감했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소폭의 밀림 21,2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우리 멘토님께서 지난 18일에 히든 종목으로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21일이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네, 미국 FDA에서 리보세라닙 승인을 못 받았죠.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다 하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전략 어떻게 수정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제 HAB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이제 공략하실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파이프라인 결과치에 따라서 급등량이 좀 많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를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급등량이 이 거래일 동안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요. 원인은 사실은 분명하죠. 지금 HAB 그룹이 계속해서 고대했었던 중국 항서제약 간의 병용 임상 관련해서 미 FDA에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보완 요청이 계속 나와줬었고요. 작년 5월달, 6월달도 마찬가지로 중국 항서제약 관련해서 내용들이 이제 보완 요청이 또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하게 또 그 결과치를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은 사측에서도 동일하게 일단은 우리 HLB는 전혀 기술력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스토리를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사실은 이런 급등락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제로 내용을 좀 잠깐 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오는 이제 5월 달에 다시 한번 또 재도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24%의 급상승이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중국 항서제약과 같이 병용 임상하는 게 그래도 거절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런 우려스러운 이제 시장의 반응을 일단 종식을 좀 시켜줬는데요. 최근에 이제 FDA 통과가 됐었던 중국에서 이제 FDA 신청했었던 결과치가 통과가 됐었던 게 사실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미중 무역 갈등은 전혀 문제가 그거랑은 사실 무관하다라는 사측이 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 항서제약이 얼마만큼 또 보완해주고 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18일 날 제시를 해드렸었고 19일 날 시초가로 제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었었죠. 이날 시초가로 체결이 됐었고 장중에 하루 뒤에 장중에 급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 부분에 맞춰서 사실은 주가 탄력성이 많은 상황이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FDA 관련한 결과치가 나와주고 오늘은 실제로 24%의 또 반등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제가 전략 안내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좀 전략을 좀 따라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지금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힌트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힌트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지금 차트만, HLB만 보더라도 급등락이 너무 심하죠. 근데 그런 급등락이 있는 바이오 종목들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는 지금 노란색으로 차트에서 뭐가 보이죠. 매물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시는 분,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매물대를 한눈에 표현할 수 있는 이 홈런 차트라고 저는 이름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표현하는 홈런 차트를 일단 세팅하시면서 HAB 제약을 좀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은 오늘 24%의 급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도 사실은 주가 탄력성이 또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일단은 공략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내일장 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또 공략이 좀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27,000원대 한번 목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 보합권으로 출발하게 되면은 27,000원대 목표가를 좀 잡아보면서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은 HLB 제약이었습니다. 내일장에서 보합권으로 출발하게 된다면 일단 목표가 27,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종목입니다. 덴티스인데 이 종목이 오늘장에서 상한가에 근접한 시세가 나왔었고요. 다만 윗골이 길게 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은 있었습니다. 오늘의 종가는 18% 오르면서 7,730원에 오늘 종가 마감했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소폭 오름세 7,770원에 시간의 단일가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붙었는데 오늘 FDA 관련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 미국의 FDA를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덴티스에서 치과 주력 의료기기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소식이 관련 종목을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내일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덴티스가 오늘 간 건 좋은 거죠. 사실 급등을 좀 보여주고 이런 부분 제일 좋은 건데요. 과거의 이제 수준을 놓고 보게 되면은 실제로 매출은 사실은 900억 정도, 작년에 900억 정도 찍혔었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840억 정도 꾸준하게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잘 유지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익성이 사실은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영업이익률이 0.6%대를 또 유지를 해줬었고 22년도 같은 경우에선 영업이익률이 6%대를 유지해줬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바닥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원인은 실제로 수익성의 악화가 사실은 원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덴티스 이제 오늘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오늘 급등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FDA 통과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급등이 좀 많이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들 우리가 좀 챙겨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사실은 시장 방향성이 뚜렷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리고 3월달 말 정도에 이제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되면서 우리가 공략할 만한 섹터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트레이딩성으로는 충분히 좀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원래는 이제 임플란트 관련한 시장들은 매출처가 사실은 분명합니다. 수요가 또 분명하기 때문에 매출은 분명하겠지만은 이 시장 안에서 이제 수익성 확보가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덴티스가 일단은 덴티움보다는 사실은 수익성보다 또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은 2등주, 3등주에 이제 덴티스 우리가 좀 보시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덴티스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기적 공략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익성 확보가 좀 덜 된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내일장에 이 덴티스가 내일장에 보합권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또 공략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공략이 좀 가능하되 오늘장 한번 고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고가가 8,430원 정도이기 때문에 내일장에 보합권을 출발하게 되면은 이 정도의 고가를 목표가를 설정하시면서 공략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덴티스는 단기 공략이 가능하고 금일의 고가였던 8,430원을 목표가로 제시한다. 이렇게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덴티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포스뱅크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자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습니다. 16% 넘게 급등하면서 7,730원까지 터치를 했었고요. 매물 소화 과정 거치면서 종가는 4% 오름세 6,89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소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6,850원의 시간의 단일가 만들었는데요. 지금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 지금 보니까 차트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네네. 매물대가 많다는 얘기인데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덴티스랑 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매출은 이제 700억대, 800억대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수익성 지표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장을 사실은 못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포스뱅크가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이유가 좀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토닥여줄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버행 관련한 이슈를 전부 다 소화해주고 매물에 대한 부담이 일단은 전부 다 좀 완화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재무적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2023년도 매출은 790억 정도를 기록했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0%대 유지를 해줬었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는 괜찮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영업이익률에 대한 성장 지표는 아직 보이진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일단은 오늘장의 그 주가 탄력성을 좀 보여주고, 앞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던 홈런 차트 안에서 대바닥권에서 지금 1차 돌파를 또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이 홈런 차트를 통해서 바라보더라도 일단은 매물 소화가 이미 일단은 소화가 끝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일단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포스뱅크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나 트레이딩성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변동성도 최근에 좀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일단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단기 트레이딩성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포스뱅크는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는 8,500원대 한번 제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전략을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이번 주에 따라가 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덴티스도 그렇고 포스뱅크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공략하기에 좋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포스뱅크는 단기적으로 목표가 8,50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주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차트, 그리고 수급까지 봐야 될 게 너무나도 많으시죠. 요새 정말 바쁘신 분들 많으신데 이런 거 다 챙겨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편하게 챙겨볼 수 있게 좋은 전략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이창용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색식은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와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R코드 타고 들어오신다면 내일장부터 함께 공부도 하실 수 있는데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정말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내일장부터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2-2128-8547로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체크해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시간의 트릭 종목 하나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CH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 시세가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윗골이 달리면서 오늘의 종가 19%의 상승세 3,535원에 문을 닫았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3,835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보니까 이 종목이 오늘장 모멘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바일 반도체용 단열 소재를 개발했다라는 모멘텀이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됐습니다. 본장에서도 그렇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내일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내일장에서는 사실은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선 CB 발행이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환사채를 계속적으로 좀 발행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물량출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사실은 보유를 해야 된다는 그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21일이죠.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요. 일단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600억 정도 기록을 해줬었고요. 실제로
과거에 작년에는 이제 감사보고서 매출액은 400억 정도를 기록해줬었는데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매출액은 상승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실제로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이었었죠. 근데 영업 손실폭을 대폭 회복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영업권에 대한 개선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재료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뭐 계속적인 호재성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장의 주가 탄력성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종목은 이제 따로 매수에 대한 의견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이제 그 주식 발행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 안에서 주식 숫자에 관련한 리스크들은 계속 장기적인 리스크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발행 주식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까지도 사실 리스크가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본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따로 매수 의견 드리진 않고 관망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네. 실현을 하는 게 맞으시겠죠? 사실은 이제 작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손실권이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상계 처리하시면 수익 나는 거 상계 처리하시면서 종목 교체에 대한 방향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손실을 보고 계시다면 다른 종목으로 이제 상계를 하는 게 맞다, 다른 종목을 좀 찾는 게 맞다라는 전략이시니까 일단 이 종목은 관망세에 좀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멘토님과 시간의 트릭 종목까지 체크해봤고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면 벌써 4월이고요. 1분기도 끝이 납니다. 이제 꽃피는 4월이 되는데 우리 계좌에도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에 또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이창용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색식은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와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QR코드 타고 들어오신다면 내일장부터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정말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도움받아 보시기 바라고요. 나는 QR코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2-2128-8547로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또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는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의 홈런 매매 기법 지금 바로 배워보시죠. 네, 주식 투자 인구 1,400만 명. 근데 그 중에서 수익 나는 투자자는 딱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원인은 저는 오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한없이 어려운 게 사실은 주식 투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공해드릴 조건 검색기와 마찬가지로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홈런 차트를 통해서 그 기준을 찾고 주식 투자를 정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차트를 또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름은 제가 홈런 매매 기법이라고 한번 지어봤고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저같이 함께 하실 분들 보조지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의 매물대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일주일 동안 진행하시면서 6개월간의 매물대가 통과한 종목만 매수하자.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조선 쪽 관련한 섹터들 계속 올라와 줄 때 하나오션도 사실은 대장주 역할을 또 해줬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받아보신 홈런 차트를 통해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었다면 매수 시점을 정말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홈런 차트라는 것을 세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홈런 차트를 세팅하시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년 말 정도나 올해 초 정도에 하나오션을 보실 수가 있었다면 매수하는 자리는 따로 있었거든요. 6개월간의 매물대가 소화했었던 그 자리에서만 여러분들은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올라가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홈런 차트가 통과한 종목들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만 골라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오션이고요. 올해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 달에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더라도 결과적으로는 140% 이상의 상승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좀 해드리는 것은 일단은 결과적으로 하나오션이 작년 12월 달에만 매수를 하셨더라도 140%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안해드리는 것은 홈런 차트 받아보시고 1차적으로 매매 회전을 위해서 상한가 수익률인 30%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140% 기간 동안 사실은 2달, 3달이거든요. 기다리시기 너무나 힘드실 거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를 빠르게 회전을 시키셔야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는 계좌를 역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부담 없이 상한가 수익률로만 1차적인 목표가를 좀 바라보시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주일 동안 저와 같이 교육 받아보시면서 이 홈런 차트 제대로 활용한 방법 제가 교육해 드릴 거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따라가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고요. 사실은 오늘자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등락률이 무려 200%가 넘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은 사실은 따로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작년 12월 달에만 챙겨보실 수가 있었더라면 홈런 차트 그대로 세팅하시고 챙겨보실 수가 있었더라면 그대로 2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매도에 대한 기준을 찾아가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분할 매도하는 기준은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일주일 동안 저와 같이 교육 받아보시면서 이런 상승률을 그대로 여러분들 수익으로 챙길 수 있는 기준을 찾아가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대동계어라는 종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테마주로서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높았었던 종목이고 하지만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은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작년 말 정도였었고요. 여러분들 홈런 차트 그대로 세팅하시고 이 자리에서만 이 홈런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런 차트의 가장 상단을 저는 홈런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은 홈런선을 돌파했던 상황에서만 그대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차적으로 30% 정도 주가 상승을 보여주게 된다면 미련 갖지 마시고 다음 종목 일단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계좌 회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따라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L이란 종목이고요. 홈런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폭발적인 시세를 보일 수 있는 제가 예상되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자동차 섹터들이 오늘장에도 그렇고요.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주가 탄력성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홈런 차트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홈런 차트 그대로 세팅하시고 나서 매물대가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차트 안에서 최근에 돌파를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대로 매수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45,000원대 일단 제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보다 자세한 전략은 저와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섹터입니다. 이런 공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와 줄 때 홈런 차트도 마찬가지로 올라와 주고 있고요. 실제로 자동차 섹터들이 저평가인 섹터거든요. 그만큼 뭐 반도체 올라갈 때 사실은 인기가 좀 없었던 섹터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거시적인 환경이 돌아오게 되면서 홈런 차트 조건에 맞춰주죠. 그리고 거시적 환경에 맞춰서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자동차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시면 홈런 차트 안에서 몇 개월간의 매물대를 그대로 통과를 해주고 오늘 사실 10% 이상의 급상승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딱 홈런 차트에 맞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성화혜택도 공략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공략 가능하신 분들은요 내일장에 시초가로 공략 가능하시고요. 1차 목표가 7,000원대 공략해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들 믿으실 것 같습니다. 역시 확실한 자리에서 대시세를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기법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 멘토님의 홈런 매매 기법인데요. 이 기법은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멘토님, 요새는 또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단기적인 매매에 적합한 방법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또 선물을 또 준비를 네. 했고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홈런 차트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저는 이제 스윙주 성격의 종목, 매매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단타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자동으로 단기적 성향의 종목을 선별하는 오늘 조건 검색기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아까는 사실 홈런이었거든요. 제가 재미지게 약간은 안타 검색식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도 바로 좀 본론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 검색기 세팅을 하실 때 최종 14개의 수식을 전부 다 넣으셔야 됩니다.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제가 동영상 강의를 또 준비했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14개의 수식을 전부 다 넣으셔야 되시고요. 여기에 기준이 되는 게 일목균형표와 이동평균선입니다. 누구나 사실은 잘 알고 있는 보조지표고요. 이동평균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보다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단기적 성향에 맞는 종목들이 자동으로 검출이 되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좀 따라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장 초반에 세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KC피드라는 종목이 10% 정도 상승을 또 보여줬었고요. 나인테크 8%, HAB 생명과학 7%,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단기적 성향의 종목이 장 초반에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건 검색기 받아보실 분들은요, 장 초반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KC피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24일 장 초반에 9시 3분 기준입니다. 3분 기준에 바로 이 시점에 검출이 됐었고 그대로 노출이 됐을 때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상승폭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챙기시되 매도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급등이 나오더라도 고점에서 더 보자 해서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아니고 분할 매도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테크고요. 마찬가지로 종목 검출 시간은 장 초반이었었습니다. 장 초반에 검출이 되고 나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 검출 이후에 바로 매수하시고 나서 급상승이 나와주게 되면 이 급상승을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전환을 하시면 되신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기준 말씀드리고 있죠. 홈런 차트를 통해서 편안하게 확실한 스윙주를 공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단타 매매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에 마찬가지로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편안하게 종목을 또 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기준이 있는 매매를 이번 달 매매를 한번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과 함께 홈런 매매 기법 그리고 안타 검색식에 대해서 배우고 왔는데요. 이 검색식은 저희가 신청만 하시면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이창용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색식은요,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와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신다면 내일장부터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정말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내일장부터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요.
나는 QR코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2-2128-8547로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체크해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는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의 수익률 탑5 종목군들 먼저 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멘토님과 함께 잡았던 종목군들 수익을 이렇게 잘 내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 스틸리온 4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로 PI가 34%, 고려아연이 33%,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31%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로 동신건설까지 21%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 AS 딱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희가 3월 17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2,675원이었고요. 목표가는 3,000원. 이에 따라 수익률은 31%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니까 3월 20일에 3,600원까지 터치하면서 16% 넘어가는 강한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오늘의 종가는 3,405원. 지금 주셨던 매수가 대비했을 때도 지금 종가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쵸, 네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수익을 챙기는 게 맞을지 아니면 조금 더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해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본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좀 민감한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사실은 주가 탄력성을 보여줄 때 이런 주가 급등에 대한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에 반영이 되는 급등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재료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오늘 선제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는 것은요. 일단은 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이었었고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급상승이 좀 보여주게 되면서 30%가 넘는 단기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 또는 우리가 단기적인 테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을 보시고 공략을 하셨던 분들은요. 절반 정도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챙기셔도 되실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절반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다음 주나 아니면 뭐 일단 이번 주말 정도에 일정이 나와주게 되면요. 주가 탄력성이 또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비중은 우리가 좀 수익 실현하되 절반 정도는 우리가 다음 주를 좀 바라보면서 공략을 좀 해보시자.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기존에 드렸었던 목표가가 3,000원 정도였었기 때문에 이미 일단은 3,000원을 넘어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해드려 보자면요. 4,000원까지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또 주가 탄력성이 높은 재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고 절반 정도는 보다 더 높은 상승을 좀 바라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은 4,000원까지 홀딩해보자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이렇게 날아갔기 때문에 오늘장 주실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우리 멘토님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일단은 실제로 3월달 제일 중요한 이슈가 있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3월 31일 날 공매도가 또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 수혜를 못 받을 섹터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수혜를 못 받을 섹터들은 2월달, 3월 초에 많이 올라갔었던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섹터들인데요. 여기서 약간은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조선이나 방산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전에 인기가 좀 없었던 섹터들은 자동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일단은 자동차 부품 쪽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좀 맞는 컨셉의 종목인 화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단은 화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용 샤시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실적 면에서도 대부분 안정적인 실적을 잘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우리가 사업성이나 자동차 사업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정적인 기업을 좀 살펴보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오늘 또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신이 오늘장에 11%의 급상승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아하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신 이외에 오늘장에 반응이 없었던 자동차 종목들 일단 좀 회피를 좀 해보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동차 종목을 내일장 공략하실 분들 화신과 같은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줬었던 종목을 좀 공략을 좀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포인트는 다시 한번 홈런 차트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장기적인 매물대를 오늘장 특히나 2월 말서부터 반응을 또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홈런 차트 안에서도 딱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의 급상승을 통해서 완벽하게 매물대 소화를 시작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도 우리가 좀 편안하게 공략을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장에 시초가 정도의 공략이 좀 가능하실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9,300원대 한번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 조금 눌림이 나온다 싶으면은 8,000원대 공략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손절가 정도는 8,000원대 제시해드리면서, 다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홈런 차트에 의해서 장기적인 매물대가 이미 통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공략 플랜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플랜을 받아보실 분들은 혼자서 화신 공략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자동차 부품주 화신이었습니다. 이번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자동차 부품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굉장히 참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반도체, 그리고 이번 주의 시작은 자동차가 그 끈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지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